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5월 7일이고요. 4시 30분 지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윤석열 총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되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다는 거죠. 날짜까지 잡았는데 불발이 되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만남을 거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그 기자는 특정 취재원을 통해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크로스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기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사를 쓰곤 하죠. 자, 저는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거의 스토커에 가까운 수준으로 취재를 해왔고 그 뒷얘기들을 많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는 순간 이 기사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오후 4시 5분경 나왔던 소식 여러분들께 제가 취재한 부분들과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지난달 만날 뻔, 막판 불발된 이유는, 자, 읽으실 때는요, 기사를 읽으실 때는 윤석열과 윤석열 측, 김종인과 김종인 측을 잘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회동을 추진했다가 막판에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야권 관계자,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달 중순쯤 만나는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날짜를 타진했고 양측 간 긍정적인 얘기가 오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로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 없이 만났다가 견해차가 불거질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 때문에 막판에 연기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둘 사이에, 윤석열, 김종인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라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메신저가 오가며 향후 대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조선일보의 논설위원회 취재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취재를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이 과정에서 양자 회동이 추진됐지만 누가 취소했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야권에서 김 전 위원장이 결국 윤석열 총장의 멘토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 측이 아니에요. 기존의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메신저가 오갔다고 했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실질적으로 기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메신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 측, 김종인 위원장 측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이 자기 확신이 서면 5월 중순 정도 자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김종인 씨의 의지도 투영이 됐고 그 메신저라고 하는 김종인 측과 접촉하는 자칭 윤석열 측 사람의 의사가 투영이 된 거죠. 안이한 방식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당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 얘기까지 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들어오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왜 당을 만들자고 했을까요? 윤석열 총장을 이용해서 그랜드 플랜 짜고 본인이 상황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입장이 바뀝니다. 지난달 만남이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 변화로 불발되고 그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회동이 자꾸 지연되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이 안 만나겠다고 해서 삐진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측은 그 윤석열 총장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본인의 태도를 밝히고 있지 않다. 여기서 얘기하는 태도라는 것은 김종인과 같이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태도를 밝히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는 확실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기본적으로 김종인 씨 및 기타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을 실제 만나서 대화를 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과 같이 가겠다라는 확신을 주지 않으니 김종인 측에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월 6일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를 접습니다. 새로운 주자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비전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은 소의 콧뚜레를 꿰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 후 소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물을 마시게 하는 스타일이다. 윤석열 총장이라는 황소는 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소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화학적 결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김종인 측의 소스에 따라서 기자가 글을 쓰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 날짜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실제 윤석열 총장이랑 협의가 돼서 날짜를 줬을 가능성은 크죠. 크지가 않죠.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내가 김종인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잡았고 날짜까지 잡았는데 네가 안 나가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죠. 원래 거강꾼들이 중간에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선 나 그 사람 관심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거강꾼은 김종인한테 가서 김종인 씨한테 윤석열 총장이 관심이 없답니다라고 어른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지금 스스로 거강꾼 역할을 할 그 기회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인데 좋게 얘기해야 되죠. 지금은 견해차가 다를 수 있으니 둘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견해차, 생각이 다르니 지금 만나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김종인 씨는 열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정치인이나 정치부 기자들과 만남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각 분야 공부를 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등 각 분야 공부를 하면서 점심, 저녁에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은 김한길 만난 이후에는 몇 달 전에 만난 이후는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들도 만나는데 전직 기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이 아닌 그 전직 기자들과는 만나는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도 얼마 전까지는 평소 절친했던 문화부 기자들과 연락을 했지만 지금은 접촉을 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딱 끊어버립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도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최종적으로 합치더라도 국민의힘 이미지보다는 안철수의 중도적 이미지를 계속 살려서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이것도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야권 관계자는 여기서 또 야권 관계자라고 얘기하죠. 국민의힘인지 국민의당인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정치권에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에 업둥이나 대릴사위로 들어가는 구도는 원하지 않는다. 요거까지는 팩트에 가깝죠. 중도 영역에서 외연을 확장한 다음 특정 시점에 국민의힘과 연대나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결론은 맞아요. 국민의힘과 연대나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데 자, 일단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김성환 교수를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있죠.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중도냐 보수냐 이거를 따질 상황이 아닌 거예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기존 정치문법으로 자꾸 중도에 있냐 보수에 있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생각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야권에서는 6월쯤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지금 김종인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싹 퍼져 있는 거죠. 김종인이 5월 중순이라고 얘기했으니 윤석열 총장은 만약에 5월 중순에 딱 해버리면 김종인이 돗자리 깔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준비할 상황이다. 이건 제가 이미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있는데 지금 나가면 호랑이가 된다. 자, 이것은 긴급속보 홍철기에서만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이고 혹시 다른 분들이 인용을 했더라도 이거는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나온 내용이니까요. 결국 말씀드리면요. 지금 메신저가 있어요. 그 메신저가 누군지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신저는 메신저가 아니라 거강꾼에 가깝고요. 기존 정치인들을 자꾸 그 윤석열 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래된 친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냥 면을 생각해서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마트하다는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씨와 만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만남이 불발된 겁니다. 그 내용은 이 보도에도 살려져 있습니다. 다만 김종인 씨의 입장을 감안해서 톤다운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웅이 김종인을 만났는데, 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종인, 윤석열 선택지 상당히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김종인과 김웅 의원이 오늘 만났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자, 김웅 의원, 김종인 씨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상당히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이라 시간을 좀 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졌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김종인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선택지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김종인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잘해서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 대선에서는 원칙만 지키면 누가 후보가 돼도 잘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필요 없다라는 거를 김종인 씨가 얘기하는 거죠. 삐졌다니까요. 삐졌어요. 그러면서 김종인 씨는 윤석열 총장의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김웅 의원은 그 윤석열 총장의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묻자 제3지대 창당 작업이 부진한 상태라면서도 며칠째 메시지도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다라고 답했는데 제3지대 창당을 하겠다고 한 거는 그러니까 3지대에서 움직여라 한 거는 김종인 씨지 윤석열 총장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김종인은 빨리 5월 중순에는 나를 따라서 윤석열은 나의 조종을 받아서 창당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얘기가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김종인이 김웅한테 얘기했던 거랑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김웅 아니면 김종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윤석열 이야기 일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김웅 의원과의 만남을 마치고 나와서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묻는 기자들에게 윤석열 총장 얘기는 일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나 윤석열한테 관심이 없어. 그죠? 이제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는 질문에 내 기조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끝까지 분탕질을 칩니다. 얼마 전까지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었던 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마디 안 하죠. 얼마 전까지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좋은 말 한마디, 덕담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 저런 그 선거 기술자와 손을 잡는다는 게 저렇게 손을 잡아서 잘 된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언론들은 지금 어떻게든 김종인, 윤석열 짝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드림팀이 탄생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겠죠. 이거 기사 장사 잘 되겠는데. 근데요, 기자들,
좀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고 뒤에 있는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도 크로스 체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그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씨의 목표는요. 일단 윤석열에 대항하는, 윤석열 못지않은 후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고개 숙이고 본인에게 들어오거나 둘 중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하다가 그동안 연합관계라고 생각했던 기뭉이 속해 있는 유승민계마저도 지금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서 본인에게 당을 바쳐라, 이런 단계까지 지금 왔는데요. 자, 한번 이 얘기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수 알려달라 찾아온 기뭉에 김종인 꼬붕되지 말아라. 여든이 넘으신 분이요, 꼬붕이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참. 그 대한민국의 지도층이신 분이 이런 단어를 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김웅 왜 만났냐 했더니 내 주위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다고 볼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하다가 이제 가리침을 배울 때가 된 것 같아 연락을 드렸다라고 말하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광화문에 있는 김종인의 사무실로 간 거예요. 기자들 다 끌고 갔어요. 그 앞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까 윤석열 끝장났다면서요. 그 얘기까지 하도록 했으니까 이거는 기자들을 김웅이 끌고 갔던가 아니면은 김종인이 기자들을 대기시켰던가 둘 중 하나죠. 들어가는 것까지, 개인 사무실 들어가는 것까지 기자들이 다 사진을 찍었잖아요. 40분 뒤 나온 김웅, 웃는 얼굴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는 김웅 얘기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너무 얌전했다. 세게 붙어라. 누군가의 개파, 꼬붕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만의 정치를 하라고 조언했다면서 당대표가 되면 초선개혁그룹과 함께 정강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김웅은 유승민이 세보수당 시절에 영입해서 유승민계로 분류되고 측근 중에 측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뻔히 김웅이 유승민계라는 걸 알면서도요, 꼬붕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그동안 느슨한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었던 유승민에 대해서도 뒤통수를 빵 때리면서 너 잘 생각해봐. 당대표 네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유승민 밑에 있어서는 안 돼.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내 밑으로 와. 이게 바로 김종인 씨의 생각이죠. 자주 조언을 들을 건가? 앞으로 자주 괴롭혀드리겠다고 하니 웃으시더라. 이게 벌써 이제 김웅은 유승민보다는 김종인이 더 잘하는 것 같은 거죠. 아무래도 배신자 프레임 실려있고 선거에 지금 후보도 나올 수가 없고 지지율도 낮은 유승민, 그리고 또 유승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먼저 큰 건을 한번 대통령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유승민에 줄 섰다가는 지금 답이 안 나오잖아요. 유승민계가 갑자기 윤석열 총장을 당으로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게 뭐겠습니까? 김웅도 본인 자기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김종인이 가려운 데를 딱 긁어줬죠. 김종인 위원장은 당 관련 역할은 안 맡겠다는데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한다. 당의 옛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것 같다. 정이 떨어졌겠지만 경륜과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야 된다. 대선 준비는 봄이 되면 꽃이 피듯 당이 바뀌면 외부에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면서 또 윤석열 총장 선택지가 없어졌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지라는 것은 김종인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김종인에게 들어오지 않았으니 선택지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한 거죠. 3지대 창당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 윤석열 총장은 3지대 창당 작업 자체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란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이 있어야 김종인이 창당을 할 텐데 그 얘기입니다. 메시지 안 나오는 거야 당연한 거죠. 지금 정치 메시지를 원래부터 내놓지를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선 이번 회동을 계기로 김종인식 멘토 정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두고 5월쯤 움직일 것이라 관측한 것에 대해 본인의 희망사항, 김종인의 희망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5월까지 나하고 상의 좀 하자 이런 뜻인데 윤석열 총장을 보면 자맹이 6월까지도 갈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을 다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쪽으로 오면 그 지지율이 꺾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당분간 독재 사력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태경이 얘기를 했다는데요. 어찌되었건 핵심은 이렇습니다. 김종인 씨, 나 아니면 안 되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하다가 본인이랑 가장 가까웠던 유승민계도 깨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유승민계가 깨지면은 그 다음엔 또 어디를 깨려고 할까요? 결국 국민의힘 깨지고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 갖겠다는 거죠. 예. 안 되면은 이재명이라도 손잡을 사람이 김종인 씨니까요. 지금 그 여당에서도 자기 만나러 많이 온다고 그 블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김종인 씨가 여기저기 언플하면서 기자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시키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 나를 먼저 만나자고 했다가 윤석열 측에서 나한테 만나지 말자고 했다. 이게 나는 억울하다. 이 얘기인데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은 윤석열 측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강꾼.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 들으면은 왜 내 친구 보고 거강꾼이라고 하냐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은 그 사람이 그렇게 날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오해 삽니다. 그래서 빨리 그분이 또 그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그냥 대답한 것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이 또 얘기를 했대요. 아니 너는 모른다면서 왜 대답을 하니? 그랬더니 아니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니? 하면은 나 잘 모르는데 성렬이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깝깝합니다. 이것도 윤석열 총장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 50년이 넘은 친구라고 하지만은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고 1년 7개월이나 안 보셨으면은 다시 또 1년 7개월 안 봐도 큰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너는 왜 내 친구 보고 뭐라고 하니? 라고 하셔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잘못된 루머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왜곡되는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누가 가장 확실한 주자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자 어차피 우리끼리는 승리를 못합니다. 중도도 와야 되고요. 좌파에서도 일부가 와줘야지 완승을 거둡니다. 지금 우리가 45대 44 이렇게 살짝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70%, 80%로 이겨서 저자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 100배, 1000배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말 굳게 마음을 먹고요. 저자들보다 더 독해져야 됩니다. 저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독합니까? 김부겸 누가 봐도 총리감 아닌데 총리 시키죠. 박범계 누가 봐도 법무장관감 아닌데 법무장관 시킵니다. 김호수, 이성윤, 김진우 다 감이 안 되는데 고관대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저자들은 거짓말도 일상이고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독해져야 됩니다. 50년 된 친구 우정만 간직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쨌든 결론은 김종인 물 먹었다.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쪽에서 물 먹고 지금 엄한 데 가서 유승민 개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유승민 개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문제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바로 서는데 유승민 개가 무너지는 것도 필요하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개파 정치가 다 무너졌는데 개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승민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전당대회 했다가는 유승민 개가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내대표가 유승민 개가 아닌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유승민 개들이
움직일 수 있는 데인데 김종인이 유승민계를 깨준다면은 EJ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꼭 나쁜 거 아니니까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